자신을 뭐 정치적으로 좀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고 자기가 이 부정선거 얘기 계속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 지지 세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진이고 뭐고 네. 간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냐면요. 아니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집권도 하고 그렇죠. 할 일들 많잖아요. 나라 좋게 네. 만들고 거기에 대해선 1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 표만 원하냐? 영남표 내지는 전광훈표 자기들의 그 고여있는 뭐 고이면 물이 썩잖아요. 네. 그 썩어있는 고인물에 담겨있는 그 표 그거 하나 생각해가지고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선이가 공천 받을 때 명태균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명태균이 공천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나경원, 김기현, 박대출 이런 분들한테 저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명태균이 아니라 정광훈한테 그럼 공천 받는 거네. 정광훈이 점지하는 사람 국회의원 되는 거네. 그럼 명태균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만 욕할 자격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조폭도 아니고 조폭들도 이런 수준으로는 안 합니다. 그냥 잡범들의 무리예요. 잡범들의 무리.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나라를 망쳐놓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관저 앞에 찾아갔던 의원들 45명, 35명 다 우리가 또 네. 얼굴 보고 박제를 또 해놨는데 결국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윤석열 쪽 변호인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정치 들 정도로 지망생들이죠. 지망생들. 이게 발언도 맞아요. 그렇고 세고 결국에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할 말이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슈퍼챗 소개. 뭐 들어온 것 같은데? 슈퍼챗. 예. 들어온 거 그 사이에는 뭐 제 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나중엔 비상계엄도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도 안 아니, 무슨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없습니다.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자 마보의 성님도 예. 박종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마이 자기 TV. 거 있잖아. 자, 봤죠?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자기 건 아직 거라고 안 이거.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 분발하겠습니다. 아까 깨어 있는 시민이 신인규 변호사님 슈퍼챗 네.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어가자면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유통일당과 다른 게 뭐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한 몸이 되고 극우랑 한 몸이 되고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보수 쪽 보수라는 말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극우와 보수가 동일시되는 극우가 보수를 이렇게 포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근데요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을 것 극우도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단 세력이죠. 그러니까 극단 우파가 세력. 아니에요. 우보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자를 쓰거나 보수자를 붙이려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애국심에 기반을 한 이런 여러 가지 공화주의 원칙 있잖아요. 그게 기반이 되면 우리가 우파 아. 보수라고 하는데 이 자들은 극우. 자기 자신, 네. 극셀프죠. 극 자기만 셀프. 자기만을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극사 세력이죠. 극사 세력. 극사세. 네, 극사 세력. 아 정말로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네. 저런 자들이 우자를 쓰고 보수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자기 이익 추종 세력이죠. 그렇네요. 셀프 세력. 그렇게 볼수 극사세로 있겠네요. 좀 불러주세요. 극사세. 옛날에 국바세하고 비슷하다. 극사세. 옛날에 극사세. 국바세 네, 하셨잖아요. 지금 정바세입니다. 저희 정바세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 정바세. 정당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당들 바로 네, 세워야 바로 된다.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의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예. 참 보수의 설 자리가 지금 이제 없다. 진짜 진정 종말이죠, 보수가 종말. 없고 네. 종말이 보수 됐다라는 종말이.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민난, 국민의힘의 현주소, 지도부의 이 생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경찰 탓을 어떻게 뭐 하는 모습을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도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니 왜 그게 경찰 탓이죠? 경찰이 제대로 무슨 방어를 안 했다 또는 뭐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왔다 뭐 이런 거 시비를 거는 거. 그게 아니고 그럼 뭐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강하게 네. 막 이렇게 맞고 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하게 뭘 막았는데 경찰이 자극을 시켰다. 뭔 뭐 이런 자극을 얘기 하는 것 했는데요? 같아요, 지금. 경찰 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보니까. 막고 있더구만 보니까 피 철철 흘리고 너무 많이 다쳤어요 경찰들이. 아니 그리고요 사실은 그날 이 진입해 들어온 인간들을 보면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발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유튜브가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 봤죠. 일어나 발부됐어 맞아요. 이제 예. 쳐들어가야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식으로. 그리고 후문으로 와라 이런 얘기하면서 막 무리지어 가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아니면 체포된
사람들 보면 절반 이상이 젊은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우발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회 오신 분들이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는 조직적인 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한 누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조장을 하잖아요. 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무슨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시키는데 국민 저항권도 전광훈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결국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침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제 그 장경태 의원 물론 뭐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봐야 되겠지만 네. 장경태 의원이 그런 뉴스 라디오에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40년지기 석동현 이 사람이 새벽 1시에 1시에. 누군가를 만났고 그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부지법 옆에 이제 식당에서 그렇죠. 있었던 일. 근데 사실은 관계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런 제보가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졌지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구속영장 심사가 전부 우발적이래요. 잠시 견학가 때 뭐 집회 시위 문화가 어떤지 보러 가서 그러다가 갔다는 거야 그냥. 네. 들어갔다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그 봉지욱 기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SNS에 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전에 네. 그런 사람이 배우에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배우까지 다 배우. 찾아내서 배우 세력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가 누군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영상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 그 사무실을 그렇죠. 정확히 알고 들어가서 7층까지 갔죠. 문을 다 올라가서. 부숴 열죠. 판사 어떻게 사무실. 알았을까? 예. 배우가 누굴까? 그러니까 일단은 배우까지도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끝나는 거고요. 이자들이 우발적으로 들어갔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은데요. 그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차 부장판사 나와라 이러면서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그거 다 돌아다녔거든요.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우발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갖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이미 화면과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저는 더 비판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저 폭도들의 난입, 네. 저 폭동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전 국민의힘 정치인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국민의힘 사람들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요 알고리즘이 발견이 돼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차라리 윤상현이나 김민전이 나아요. 거기는 맹륜들인데 맹륜들이 낫습니다. 그 맹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란 아닌 것 같아. 거의 이 수준이에요. 윤석열 수준. 근데 왜 이건 제가 더 낫다 그러냐면 그나마 본인의 엉뚱한 말을 하니까 네.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권성동, 권영세, 네. 뭐 소위 뭐 합리 보수를 지향했던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은 뭐 나쁜 거다. 사과합니다. 근데 다만 예. 이해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데 다만 뭐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내지는 다만 경찰이 뭐 오바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참 이 기계적 양비론 내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가 놓는 건데 내란은 잘못됐다. 뭐 폭력은 잘못됐다. 근데 다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전 이게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 정말 잘못했으면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대 진영 거를 갖고 와가지고 물을 타요. 그래서 네. 제가 물타기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타기가 아니라 거의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알고리즘 속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요즘 뭐 보수 여론조사 논란 많잖아요. 네. 조기 대선 얘기하거나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수 진영에서. 맞아요. 전 이 사람들 정말 정치권에 퇴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요 내란이 진압되지 않아가지고 밤잠을 지금도 못 이루고 지금도 내란 진압의 모든 젖먹던 힘까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내란 진압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합니까? 대선이야 어련히 알아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내리면 헌법에 따라서 치르는 거지. 국민들이 정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요 지금도 연불에 관심 없고 다 제밥에 관심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딴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대선 운운하고 예. 개헌 운운하는 정치인들 예. 제가 특정 안 해도 있습니다. 어. 전 이런 정치인들은요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내란 진압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음. 내란 진압을 위해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전 이 질문을 언론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기계적 균형 비슷하게 가가지고요 그냥 맞아요. 5대5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알고리즘이 통용이 됩니다. 내란은 나쁘지만 다만 네. 뭐 그럴만했다. 뭐 폭동은 나쁘지만 다만 경찰이 어쩌고 이따위 소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